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20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7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6월 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계묘년 김이월 임오일이 되겠고 일지는 임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폐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명식 임수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견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임수는 9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는 물이 되는 것이고 기운은 창기, 냉기 또는 한기를 의미한다. 여기서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늘하고 시원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영하 70도, 80도 이하로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혹한의 한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 남극 대륙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영하 50도, 60도는 기본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뜨거운 물을 갖다 뿌리면 바로 얼어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신기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 바로 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수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계절을 봤을 때는 당연히 겨울이 될 겁니다. 겨울 혹한기가 되겠죠. 굉장히 춥고 만물이 얼게 되는 그러한 계절이 바로 이 겨울입니다. 지지로 봤을 때는 해월, 자월, 축월이 이제 계절로는 겨울이 되는 것이고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됩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에 당연히 추우니까 이제 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자축월 설명할 때 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색으로는 흑색이죠. 검은색. 우선 물이 보면 투명하던데요. 물은 그건 얕은 물인 경우에는 속이 보이지만은 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청색으로 변했다가 그 물이 더 깊어지면 결국은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흑색이고 주관하는 신은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에 또 동물이 있습니다. 자, 수라고 하는 것 대체적으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인의 예지신이 되겠죠. 오상으로 봤을 때는 수는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머릿속에 요거는 이제 상식선에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수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 본 것이고요. 다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봤을 때 임수는 어떤 수,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행으로는 같은 물에 차가운 냉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똑같지만 이건 오행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자, 임수는 양수고 계수는 음수가 되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나는 음의 기운, 하나는 양의 기운. 사람으로 치면 양은 남자와 같고 음은 여자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양수와 음수의 성질 자체가 다르죠. 양수인 임수는 대해수라고 해서 작은 개념의 물이 아니라 굉장히 크고 방대한 개념의 수가 되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물은 뭐죠? 바로 바다가 되죠. 바다 또는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의 큰 개념의 물이라고 하면 음수인 계수는 우로수라고 해서 작은 이슬 같은 개념이라든가 옹달샘 같은 작은 개념의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의 수라 하더라도 양수이냐 또는 음수이냐에 따라서 그 성질 자체가 달라지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남자는 좀 씩씩하고 좀 크고 우람하다라고 하면 여자는 다소 곧하면서 좀 나름대로 여성스럽고 뭔가 좀 섬세한 면도 있는 것이 또 여자죠. 그래서 남성적인 기질하고 여성적인 기질이 서로 합심해야지만 정반 합의 원리에 의해서 또 새로운 것을 또 창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수는 양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음수만 있어서는 안 되지. 음양의 수가 모두 필요하기도 하다. 임수인 양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임수는 대체적으로 어느 때 쓰냐. 물론 수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도 쓰겠지만 임수는 기본적으로 세진하는 용도
또는 보강하는 용도로 많이 쓰게 되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가 뜨거울 때 차갑게 만들어주는 조후의 역할은 개수가 하는 것이다. 개수는 보강이라든가 세진 같은 것은 안 됩니다. 세진 보강을 할 수 있는 것은 임수이고, 조후의 측면에서는 임수에 비해서는 개수가 월등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 같은 지금 여름에 수가 필요할 때는, 조우로 필요할 때는 개수를 쓰는 것이고, 세진이라든가 보강을 할 때는 당연히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또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개수 하면서도 4, 5, 미월에는 수가 필요한 때는 조후의 용도로 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 신금 또는 병화, 정화는 보강 또는 세진으로 쓸 때는 임수를 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기 때문에 신왕하게 되면, 임수 자체가 왕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겠습니다. 물이 범람한다라고 하는 것, 충분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은, 임수는 너무 왕하게 되면, 이 물이 범람하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를 이렇게 특히나 이제 여름 같은데 비가 많이 오면, 장 맞으면 강이 넘고, 그 강이 넘은 분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논밭들을 다 휩쓸고 가게 되는 그러한 아주 안 좋은 일들, 또 건물 자체를 붕괴시키기도 합니다. 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내일 공부할 게 될 개수는 뭐 내일도 설명드리겠지만, 개수는 왕해도 범람의 우려는 있다 없다, 범람의 우려는 없기 때문에 무토, 기토 등을 쓰지 않습니다. 개수는 오히려 청진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토를 보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지 않고요. 갑목으로서 개수의 기운을 설계하고 병화를 아울러서 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개수나 임수나 왕했을 때 병화를 같이 쓰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론에서 찾습니다. 임수, 개수는 물로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답이 안 나와요. 냉기라고 하는 것, 한기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해지면 물론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생각해서 할 수 있지만, 한기가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병화를 쓸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음양 오행의 법칙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월령이 중요한 개념은 각 지지, 네 지지가 있지만 특히나 이 월령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 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춘하, 추동 안에는 왕쇠,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또는 이 사주가 더우냐 추냐라고 하는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즉,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기후라고 하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추우면서 겨울이면서 한기가 극심한 계절, 한열의 개념이 이 월지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세라고 하는 것은 인묘월은 목이 왕하고, 사월은 화가 왕하고, 신월은 금이 왕하고, 해자월은 수가 왕하고, 진술, 충미월은 환절기이면서 토가 왕한 계절에서 월령을 가지고 왕세와 한열을 가늠해 볼 수가 있겠다. 이거는 반드시 중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주가 중화돼서 좋은 사주로 가는 것은 바로 왕세와 한열이 중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미월이 되겠죠. 미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서가 되면서부터 못다한 5월에서 미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소서를 기준으로 하고요. 대서가 되면서부터는 미월이라 하더라도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상반월은 소서절을 상반월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서부터는 하반월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반월인 대서절까지는 5월과 같이 매우 무덥고 더운, 5월같이 뜨거운 그런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대서부터는 그야말로 토왕절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절이 신천을 볼 때 미월은 대서와 소서대서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계절은 여름이 되면서 그다음에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 그리고 진술중미월은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절기가 되죠. 미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면서 토가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미토의 특징은 뭐다? 조열한 토라고 하는 거죠. 조열한, 마르고 건조한 사하라 사막 같은 뜨거운 모래, 백사장, 물기가 없는 백사장의 뜨거운 모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미월의 화토가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수는 4월에 절지가 돼서 약하고요. 5월에 태지가 돼서 약하고요. 미월은 얘가 양지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력은 얻었다 손치더라도 미월은 임수 세력 조금 얻은 거에 비해서 토는 너무너무 왕하기 때문에 신약, 관, 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고, 다시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살중신경한 사주 구조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 미월의 임수는 반드시 신약한 임수를 갖다가 인성인 금으로서 보좌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금생수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의 기운을 설해서 일간 임수를 생해주게 되겠고요. 만약에 미월이라 하더라도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이 있어서 사주가 화가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비경겁제인 수가 같이 있어주는 것이 좋겠다. 화가 왕하면 그 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인성인 금이 나를 원활하게 생해줄 수가 있겠고, 반대로 화는 왕하지 않는데 토가 왕하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는 화가 아니라 목이 있어서, 특히나 간목이 있어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월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간 자체는 약하기 때문에 인성은 반드시 금은 있어줘야 되는 거고요. 금생수 해줘야 되는 거고, 미월에 예를 들어서 방합이 형성되거나 오매합 화가 형성이 돼서 화가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비견겁제를 대동해야 되고, 화가 왕한 것은 아닌데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식신인 간목, 을목 가지고는 힘이 부족하죠.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주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것은 일단 뭔 있어야 된다? 인성인 금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가 결정적인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의 특성, 다음으로 원령의 특성,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 격국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격국 용신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미토는 음토가 되겠습니다. 양 대 음의 관계가 성립, 즉 일간이 양이고 월지가 음이 되겠죠. 양 대 음. 근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 즉 월지에 있는 미토가 일간 임수를 극하는 관계,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아자라고 하고요.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은 다시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얘는 편관 칠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양대 음의 관계 정관이 됩니다.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라도 미중에 있는 뭐가 투출한다? 지장간이 있어요. 정화, 그 다음에 을목,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토가 있는데, 정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어떤 격?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요. 정제격. 그 다음에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상관격이 된다. 상관격. 을목을 써야 되죠. 을을 쓰면 상관격으로 이렇게. 그래서 미월의 임수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격국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겠죠. 정관격, 정제격, 상관격. 중요한 것은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고 수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정관격이 된다 하더라도 신약, 관, 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제격이 되게 되면은 재관이 왕한 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관이면 설기태과가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미월의 임수는 일단 일간을 갖다가 보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월의 을목에 어떤 격을 갖든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미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서 금생수 해주는 것이 필요죠. 물론 미월이 상반월이라고 하면 5월과 동러죠. 마치 5월과 같기 때문에 이때는 비견, 겁재, 비겁과 인성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비겁과 인성을 쓰게 되죠. 쉽게 말하면 미월이라 하더라도 상반월이면 화기가 염렬하기 때문에 비견겁제인 수로서 화의 기운을 억제를 하고 수로서 일간과 비견겁제를 도와주는 역할. 예를 들면은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개수를 가지고는 미월의 상반월, 미월의 뜨거운 열기를 제해주는 것이고, 경금 같은 거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으면 요거는 요 약한 임계수를 갖다가 생조해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상반월이 아니라 하반월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 것이고, 미토는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탁수를 만들죠. 기토 탁임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인성인 금은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는 비견겁제보다는 토가 왕해졌기 때문에 간목을 얻어서 토가 많게 되면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 같은 경우에는 상반월이냐 하반월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요. 명식을 보게 되면 일지의 오화를 봤습니다. 이모일주 오미합화가 되죠. 상반월이 됐든 하반월이 됐든 이렇게 오미합화가 되면 이거는 화가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임수는 약한데 재관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기토가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 기토는 임수를 갖다가 원래는 탁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임수 자체가 뿌리가 없게 되면 임수를 갖다가 파극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묘가 있으면 이 묘목은 상관이죠. 상관을 가지고 토를 제거시켜주면 좋을 터인데, 이렇게 사주의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오히려 목은 화를 생할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임수가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겠고요. 연간에 개수가 있다 하손치더라도 이 개수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사주가 매우 건조하고 임수 개수는 고갈돼서 말라버리는 그런 환경이 돼서 이런 현기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사람이 안정될까요, 아니면 매우 불안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안정이 안 되고 매우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신장, 여자 같은 경우 자궁, 방광계통이 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어릴 때부터 시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토가 많아지게 되면 아토피성 피부병 같은 거라든가 피부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시. 자, 경금이 투출해서 임수를 주는 것 좋고요. 임수가 자해 통근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문제가 좌우충이 됐죠. 이거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뭐죠? 양인이 되죠. 양인을 충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을 충하는 것보다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양인을 충하면 극왕한 것이 충을 맞기 때문에 이때는 불측의 손해를 입거나 횡액을 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명리사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좋을 것 같지만 경자시는 좋지 않고 오히려 신의 시가 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그건 충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해묘미 목국을 형성한다라고 이렇게 봐서 수의 기운이 약해진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수가 여기 해에 뿔을 두고 신금이 임수를 생겨주는 것은 경자시 좌우충하는 것에 비하면 월등히 제가 봤을 땐 좋은 구조의 생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축시가 있는데, 이거는 신금이 임수를 생겨주는 것
것도 괜찮고 신교의 축에 뿌리를 두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임수 자체가 뿌리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겠고, 임인시 또는 계묘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임수, 천간에 임수 2개, 계수 하나가 있다 손치더라도 수가 3개라고 해서 이건 수가 왕한 것이 아니고,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반드시 지지에 뿌리를 두지 못한다고 하면 약한 겁니다. 그리고 인호 화국까지 하죠. 반합, 그 다음에 이렇게 오묘합도 하죠. 그러면 이거 거의 지지로 화국을 형성한 것과 같습니다. 임수가 언제 고갈될지, 계수가 언제 증발돼서 사라질지 모르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민계묘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갑목이 투출돼서 토를 제거시켜주는 형상은 뭐 나쁘진 않다 하더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역시나 사주가 건조해지면 수는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식신상관도 그만큼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운은 어딜 가야 된다? 역시나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을사, 병호, 정미시 모두 오미합해서 조열하는데, 다시 재성을 보게 되면 사주가 더욱더욱 조열해지게 되겠고, 조열이라고 하는 뜻은 마르고 뜨겁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물이 마르고 뜨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사라지죠. 자칫 단명할 수도 있는 매우 위태로운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다. 종이 되어 있느냐? 종도 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 다음에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금을 얻은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임수에 통근할 수 있죠. 하지만 미월, 토가, 진술충미월 중에서 토가 가장 왕할 때가 언제죠? 어떤 분은 이제 수월이 오르는데, 실질적으로 왕한 것은 미월이 가장 왕합니다. 거기다 오미합한 데서 임수 기토까지 투출되어 있죠. 이거 거의 살중신경과 같은 구조가 되죠. 화살하는 힘도 부족하고요, 제살하는 힘도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역시나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옷이 당연히 좋은 생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